손흥민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수많은 9번 공격수들을 제치고 A등급을 받았습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9일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 맨체스터 시티를 제외한 나머지 프리미어리그 9번 공격수들의 등급을 매겼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최전방 공격수를 뽑는 자리에서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36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을 차지한 홀란은 이견이 없는 월드 클래스 선수라 제외됐고, 리그 30골로 홀란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터뜨렸던 해리 케인은 2023-24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을 떠나 독일 분데스리가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케인이 프리미어리그를 떠나고 홀란도 후보에서 제외되면서 누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선정될지 주목된 가운데 손흥민이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에 속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패널들은 손흥민을 아이반 토니 브렌트포드, 훌리안 알바레스 맨시티와 함께 수많은 프리미어리그 9번 공격수들 중에서 A급으로 평가했는데요. 잉글랜드 공격수 토니는 비록 지난 5월 스포츠 베팅 규정을 위반해 8개월간 축구와 관련된 활동을 모두 금지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지난 시즌 리그 20골을 터뜨리면서 홀란과 케인 다음으로 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바로 미친 B등급엔 가브리엘 제수스 아스널, 올리 와킨스 에스턴 빌라, 알렉산데르 이사크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부진한 활약 끝에 손흥민에게 9번 공격수 자리를 내준 브라질 공격수 히샤를리송은 가장 낮은 2등급에 뽑히는 굴욕을 맛봤는데요. 최근 부진에 빠져있는 히샤를리송은 브라질이 5대1 대승을 거둔 볼리비아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 첫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지만 침묵해 후반 26분 교체되자 벤치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 새 주장으로 선임된 손흥민은 개막전이었던 브렌트퍼드전부터 4라운드 벌리전까지 모든 경기에 출전해 토트넘의 4경기 무패 3승 1무 행진을 이끌었고, 브렌트퍼드를 상대로는 수비 실수로 페널티킥을 헌납하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나 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부터 모두가 알던 손흥민으로 돌아와 팀의 2대0 완승을 도왔습니다. 스코어러가 아닌 측면에서 축구도사 같은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한 손흥민은 3라운드 본머스전에서도 주장 완장을 차고 풀타임 활약하며 팀 승리에 앞장섰는데요. 그리고 지난 벌리를 상대로는 시즌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 부진을 말끔하게 씻어냈습니다. 이전 경기들과 달랐던 점은 손흥민의 위치였는데요. 3라운드까지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했던 손흥민은 벌리전에선 브라질 공격수 히샤를리송을 대신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섰습니다. 중앙에 선 손흥민은 날개를 활짝 폈고 0대1로 뒤지던 전반 16분, 왼쪽 측면 공격수 마노르 솔로몬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키를 넘기는 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시즌 첫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104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제치고 첼시 레전드 디디에 드로그바와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요. 손흥민의 득점포는 멈추지 않았고 후반전 2골을 더 추가하며 기어이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소파스코어, 풋몹 등 각종 통계 매체들은 손흥민을 4라운드 베스트 11에 올렸는데요. 영국 BBC도 손흥민을 홀란, 퍼거슨과 함께 3톱으로 배치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중 한 명이자 역대 최다골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앨런 시어러도 343 포메이션의 공격진 3명을 손흥민과 퍼거슨, 홀란으로 선정했습니다. 각종 매체들이 손흥민을 지난 리그 4라운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뽑은 가운데 스카이 스포츠 패널들은 아예 손흥민을 9번 공격수로 여기면서 사실상 케인이 뮌헨으로 떠난 이후 케인을 대신해 토트넘 9번 역할을 맡아줄 선수는 다름 아닌 손흥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케인이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토트넘에게는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했는데요. EPL 개막 이후 불과 4경기만을 치러 아직 이런 평가가 살짝 이르긴 하지만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이 손케 듀오와 같은 강력한 듀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왔는데요. 축구 전문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은 2023-2024 시즌 EPL 가장 창의적 듀오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수는 가장 창의적 선수 톱5에 동시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매체는 FB 레퍼런스의 SCA 슛 생성 동작 패스 드리블 등 슛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격 동작 데이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90분당 SCA가 가장 높은 선수는 6.68인 매디슨이었고, 엘링 홀란을 제외하면 매디슨이 골과 어시스트가 가장 많았는데요. 첼시 엔조 페르난데스 6.50으로 2위를 차지했고, 파스칼 그로스 브라이튼 6.47, 에베레츠 에제 크리스탈 팰리스 6.25로 그 뒤를 이었고, 5위는 손흥민 5.82였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자신의 슈팅 기회에서 효율적이었고 오픈 플레이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3명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극찬했는데요. 두 선수의 시너지 효과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를 구현하는 핵심 중 핵심입니다. 매디슨이 들어오면서 손흥민은 돌파와 침투에 의한 골보다는 경기를 조율하고 거기에 따른 리더 역할에 초점을 맞췄고, 올 여름 이적한 매디슨에서 많은 기회가 생겼고 토트넘은 상승세를 탔습니다. 케인과 함께할 때 손흥민과 달리
메디슨과 함께할 때 손흥민은 케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한 벌리전에서 달라졌는데요. 두 선수 모두 활발한 침투와 슈팅으로 토트넘을 이끌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활동력이 좋고 팀 동료를 활용하면서도 수비를 끌어들이는 크랙 역할을 하는데 때문에 벌리전에서 스타팅으로 출전한 솔로몬, 데안 클루셉스키 등 1, 2선뿐만 아니라 2부 비수마, 파페사르 등 3선의 선수들이 공격에 적극 가담하면서 가치를 높였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이 다하는 축구가 아니라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강조하는 공격 시스템이 더욱 위력적으로 작동하면서 빠른 공수 전환과 거칠 것 없는 공격 축구를 구사했는데요. 손흥민이 축구가 재미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비수마, 사르, 포로 등과 손흥민과 메디슨이 연계 플레이를 펼치고 메디슨과도 2대2 공격을 많이 하는데 손흥민과 메디슨은 창의적 플레이로 수비를 찢고 수비를 집중시키면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공격수로 활약했던 루이 사하가 후배 손흥민을 보며 우려와 격려를 전했는데요.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 웹은 사하는 토트넘이 현재 보유 중인 공격 옵션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손흥민이 올 시즌 내내 토트넘 공격 라인을 이끌 적임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는데요. 등번호 9번 히샬리송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올 시즌 토트넘 원톱 자리를 책임질 적임자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해리 케인이 떠난 지금 믿을 만한 공격수는 손흥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하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그는 손흥민의 스트라이커 기용이 어떤 경기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더 어려운 경기에서는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하는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쓰는 것은 올 시즌 토트넘의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유형의 경기에 한해서만 말이다. 그는 지난 시즌 언제나 측면에서 뛰면서 케인에게 공간과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기회를 10번 만드는 날엔 손흥민 같은 선수라면 능력을 뽐내며 분명 득점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좀 더 빡빡하고 어려운 날엔 그에게 스트라이커의 본능이 필요할 것이라며 손흥민에겐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그가 발전해야 할 부분이다. 그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좌절하지 않아야 하며 틀림없이 가장 어려운 일인 첫 번째 기회에서 득점을 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흥민에 대한 신뢰는 잃지 않았는데요. 사하는 손흥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특히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